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3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 며칠 사이에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제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대규모 행사에서 공식 연사로 나선 것은 요즘이 처음입니다. 지난 11일에는 또 기독교 행사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중소기업중앙회가 롯데호텔 제주에서 연 2023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포럼은 전국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는 15일까지 중소기업의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했던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의 요청을 받고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얼굴이 생각났다면서 오지 여행을 하느라 오랫동안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격식 없이 반갑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수감 생활을 오지 여행에 비유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 닥쳤던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경제인, 공무원, 노동계 모두가 협력했지만은 특히 중소기업계가 큰 기여를 했다면서 당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동반성장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지금 정부 역시 같은 방향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년까지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한다면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을 목표로 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때인 2008년에 처음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 하루 전에 지난 11일에는 영산 조용기 목사 2주기 추모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분노와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해하고 용서는 하되 사랑까지는 못하겠더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배 사회자의 적석 추모사 요청을 받고 연단에 올라가서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슬픈 마음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왔다. 옷도 밝은 색깔로 입고 왔다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조용기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나 또한 목사님을 많이 사랑했다면서 두 사람의 인연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쁜 일을 접어두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언급한 뒤에 5년간의 수용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셨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분노와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1년 정도 생활할 때쯤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분노에 떨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원수를 이해하고 용서는 하더라도 사랑까지는 못하겠다며 하나님께 양해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경지에는 가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양해를 구했다는 이 표현이 아주 절묘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기서 오지란 표현을 썼네요. 오지에서 벗어난 지금도 원수를 사랑하는 건 안 되는 것 같다며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중 언젠가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마무리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 씨가 요사이 사사건건 그게 증오심을 담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 아닌 비방을 하는 것에 비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여유가 있고 이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합니다. 이왕지사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에 나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통치했던 5년간의 역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자랑도 하고 사과도 하고 설명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 있었던 일은 점수로 따지자면 저는 70점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사건이 2008년에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당시 강만수 장관과 함께 두 사람이 절묘한 정책을 썼고, 특히 당시 부시 행정부와 손을 잡고 G20 정상회의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만들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잘 극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강만수 장관이 예언을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진다. 과연 그렇게 됐습니다. HDI라고 있습니다. Human Development Index, Human Development Index, 삶의 질 랭킹이라고 그러는데 UNDP에서 내는 랭킹이 있습니다. 180개국 정도의 나라를 삶의 질 지표로서 종합 랭킹을 내면은 이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때 한국이 세계 12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점점 좀 내려갔습니다. 지금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만은 바로 강만수 장관이 예언했던 대로 된 거죠. 그러나 물론 실수도 있었죠. 2012년 독도를 방문함으로써 쓸데없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고, 그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잡지 않고 그냥 좀 확대 재생산하다가 마지막에는 유턴을 했습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최종 해결로 나아갔는데, 뭐 그런 실수를 포함해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잘한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은 여생을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이끌었던 그 시대를 변호하는데 바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낸 문재인 세력의 의도는 뻔한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다스렸던 9년의 역사를 한국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 하는 이런 심보로 한 건데, 이제 지워져야 할 시대는 김정은의 부하 노릇했던 문재인의 5년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란 이름은 물 젖은 목욕탕 타일 위에 사인펜으로 쓴 이름이 될 것이고, 그래도 이명박이란 이름은 돌에 새겨진 이름처럼 오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